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생각보다 모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감이 가기도 하고 한 번쯤은 제 속마음을 풀어놓고 싶어 저의 이야기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녀 갈등이라기보다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4인 가족의 장녀입니다. 아래론 여동생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더 정확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양육은 무조건 여자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아이들을 통제해야 할 땐 폭력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자매인 저희가 집안에서 수다를 떨며 웃는다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리가 좀 높아지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억눌린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전업주부인 엄마는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인 만큼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고 자연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장녀이다 보니 철이 좀 들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중재 역할은 항상 제 몫이었고 엄마도 아버지께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셨기 때문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은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고생만 하고 너희만 아니면 벌써 갈라서고 안 살았어. 나중에라도 너희 결혼시키면 이혼할 거야. 나한텐 너밖에 없다. 네가 못되게 굴면 난 죽고 싶을 거다. 라는 말이었어요. 생활 전반에 불만이 많으신 엄마는 내가 못 이룬 꿈은 딸들이 이뤄줘야 한다. 딸들의 인생은 내 성적표다.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책상 앞에 앉혀 갖가지 공부를 시키라고 하셨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드셨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수능했지만 어릴 때부터 반항적인 기질이 강했던 동생은 이리저리 피해가기 일쑤였고 결국 엄마는 동생을 포기하고 저에게 올인하셨죠. 자연히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엄마 앞에 앉아 공부를 해야 했고 중학교 입학 후에는 성적표를 받는 날엔 매를 맞거나 술에 잔뜩 취한 채 투자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는 엄마의 넋두리를 듣는 날이 많았어요. 반에선 무조건 1등, 전교 등수는 무조건 한 자릿수라는 엄마의 기준을 매번 만족시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별로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탓에 잔병도 많고 체력도 약한 편이었는데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날 엄마가 정한 공부량을 맞춰야 잠들 수 있었고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데도 성적표는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나친 압박감에 중학교 입학 이후로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좀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엄마의 넋두리에 통곡,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는데 그게 죽고 싶을 만큼 무섭고 싫었습니다. 엄마의 집착과 통제는 공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옷과 머리 모양, 만나는 친구, 먹는 음식, 밤에 잠드는 시간 등등 제 생활 전체와 외모, 모든 것이 엄마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자연히 순정 만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듣고 사진을 모으는 일, 그 밖에 학창시절에 해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어요. 전학한 친구에게 엽서 한 장을 보내는 것도 이번 시험에 1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너무나 평범한 일에도 엄마의 요구가 따르고 그걸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학원 강의며 과외를 하면서 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조금이나마 자유가 생기긴 했지만 그때 역시 통금 시간이 있었고 이성교제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점 압박도 여전했고요. 엄마가 원하는 이상적인 딸의 상은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부러지고 그러면서도 마냥 순수하고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때묻지 않은 딸이었던 거죠.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의 제멋대로인 둘째 딸에 엄마가 기댈 곳은 나밖에 없겠구나. 내가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딸을 엄마 마음에 맞게 이끄는 게 인생 전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까지만 엄마한테 맞추자 하는 마음에 학창시절 내내 참아왔지만 이때만큼은 반항심이 생겨 동아리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지면서 지금껏 갇혀있던 틀을 깨려고 노력한 시기였어요. 다행이었던 건 전공 분야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분야여서 전공 공부 자체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엄마의 욕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제 스스로 공부를 즐겼다는 거죠. 덕분에 과외와 학원 강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점 관리까지 하느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4년 내내 이어졌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자유롭고 열심히 살던 때였고 그러면서 수석 졸업이라는 결과까지 얻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름 완벽하려고 했던 노력,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불쌍한 마음에 결혼이나 독립을 할 때까진 엄마가 정한 틀에 맞추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나름 안정될 나이인 40줄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엄마가, 더 솔직히는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전공에 애착이 강했고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길을 가지는 못했어요. 간절히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원 진학이 필수였지만 졸업하는 해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장녀인 제가 되도록 빨리 취직해서 안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진학을 하게 되면 일하면서 공부할 생각이었지만 동생이 언니가 장녀 위치 무시하고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안 볼 거야 하고 압박했고 아버지도 이 여자가 건방지게 너무 똑똑하면 피곤하다 면서 완강히 반대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제 공부에 욕심을 부리시던 엄마도 이때만큼은 집안 형편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셨고요. 사회초년생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장이면서 경험도 있었던 학원 강사로 우선 취직을 했고 이후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의 통제도 좀 줄어들어서 대학 졸업 후에는 연애도 하고 결혼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것도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졸업 후 만난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도 엄마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자 곧바로 통제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0시 통금, 10시 이후 휴대폰 사용 금지. 당시 커플 요금제가 있어서 연인끼리 밤중에 통화하는 게 유행이었던 터라 이런 통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남자친구에게 상당한 신뢰였습니다. 살짝 연락을 주고받다 걸리면 휴대폰을 끄고 거실에 내놓고 자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통제가 계속되자 남자친구도 불쾌해하고 답답해했고 저 역시 연애 자체가 힘들어서 결국 헤어지게 됐었고요. 이후에도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반항하며 자란 탓인지 남자친구에게서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이 잠깐이라도 보이면 싫다 못해 혐오하게 되어 연애도 결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화목한 가정에 모델이 없어서인지 결혼을 해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자신도 없었고요. 10년 전쯤 난치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애나 결혼과는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제 몸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중간에 독립해서 자취를 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해왔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이다 보니 가지고 있던 질환이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껏 건강했던 엄마도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서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동생도 몇 년 전에 독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1년간 휴직을 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제 병은 제 병대로 치료받고 엄마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같이 치료를 다니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후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했지만 여전히 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휴직 기간 내내 줄곧 엄마의 하소연을 듣고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도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1년가량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한 덕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복직을 했고 엄마의 후유증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서로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 입장에선 감정적인 의지가 되는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이모와 엄마가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작은 딸이 나갔어. 딸 하나는 내 밑에 두고 있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의 의지와 하소연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도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퇴근한 저에게 아버지 욕을 하는 엄마가 싫은 생각이 들고 어린 시절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 없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신데도 뒤늦은 원망이 쌓여요. 어쩌다 어릴 때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너희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자리 지켰다. 고마운 줄 알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소연하실 때면 같이 병원도 다니고 나름 챙기려고 하면서도 어릴 땐 날 그렇게 닥달하더니 내가 아픈 건 무시하고 엄마 욕심 채웠으면서 왜 지금 나한테 하소연해?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싫다는데 엄마 멋대로 학원이며 과외며 막 돌려놓고 걸 투자하면서 대가 요구했잖아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솟구칩니다. 손주 볼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식 복도 없지? 라고 하소연하실 땐 그러게 왜 날 그렇게 통제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껏 연애하고 결혼하게 놔뒀어야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더구나 내 몸이 이 지경이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해서 임신? 출산? 이걸 감당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만 엄마의 통제를 받으며 힘들어했던 지난날의 제가 떠올라서 엄마의 상처와 하소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네요. 고열이 나는 절 붙들어 책상에 앉히며 공부를 강요했던 일. 통하기 힘들어 자취를 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다가 주말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곧 정년퇴직인데 집에 왔을 때 과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하셨던 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목이 완전히 상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되어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일단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니 딱 일주일만 쉬고 과외자리라도 알아볼게요. 라는 저에게 그날 저녁 당장 영어 과외 받을 아이라며 학생을 소개해 주었던 일. 내가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했잖아. 라는 항변에 학원 강의 몇 개월 한 게 뭘 그렇게 중노동이라고 쉬겠다는 소리를 해? 라고 일갈하셨던 일.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떠올라서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다면 저에게 그렇게 집착하시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처음 난치병 진단받았을 때 오랫동안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다고 했는데 그런 병 따위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직장 다니는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할 게 아니라 아버지랑 둘이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살면서 내 의지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엄마의 인형으로 살다가 결국엔 난치병에 발목을 잡혀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슬프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엄마는 계속 내 인생 불쌍하다 하며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어릴 때의 제가 너무 불쌍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인지 점점 엄마와 다투는 횟수도 많아지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봐도 쉽지가 않네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낳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거다 싶을 정도로요. 한없이 우울한 글이 지나치게 길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